네, 안녕하세요. 삶을 창조하는 영국술사입니다. 예, 저는 어제 캠핑을 왔습니다. 예, 지금 4단계 격상 중이죠. 정말 지금 일단 이곳 캠핑장은 오늘이 월요일이고 어제 또 일요일 저희는 이제 오후에 왔어서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아니, 거의 정말 없었어요. 그 사이트가 저희가 한 사이트 캠핑 구역, 한 캠핑 구역에 정말 한 3개 정도의 그 구역을 떨어져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저 주변에는 한 저희 가족 포함해서 3개가 이제 사이트가 운영이 됐어요. 구역에 3구역에 캠핑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 주변에 4m, 5m, 뭐 10m 전방으로 사람들이 없어서 마스크 쓰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연기소입니다. 제가 깨달은 그냥 소소한 이야기예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연에 오니까 저도 자연의 일부구나, 인간도 자연의 일부구나라고 하는 거를 느꼈다는 거. 일단 캠핑에 오면 요즘은 캠핑이 글쎄 옛날에는 뭐 야영하면 정말 일반 그대로 그냥 정말 야영이었죠. 그 주변에 무슨 편의시설들이 없는 거잖아요. 화장실이며 무슨 뭐 씻는 곳, 뭐 해먹을 수 있는 어떤 세면 시설이 뭐 배수대랄지 이런 부분들이 없는데, 요즘은 캠핑장에 일단 펜션이 있는 캠핑장도 있고, 그다음에 다 기본적으로 화장실, 샤워 시설, 음식 해먹을 수 있는 또 공간, 그 세면 배수 시설, 또 뭐 전자레인지도 운영이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정말 크게 불편함이 없죠. 근데 정말 뭐 이거를 불편함이라고 한다면 집을 옮긴다는 거죠. 내가 이제 그날 하루 동안 내 숙박할 공간을, 거주할 공간을 짓는다라는 거. 이제 텐트를 쳐야 하니까. 근데 그것 자체로도 그걸 하다 보면 굉장히 아날로그 작업이잖아요. 굉장히 인간적인 작업이고, 이게 다 아무리 좀 편해졌다고 해도 뭐 원터치로 나오는 그 텐트도 있고 하지만 다 일일이 사람이 움직여야 합니다. 내가 움직여야 다 하나씩 뭔가 만들어지고 할 수 있는 거라서 굉장히 아날로그적이고 또 굉장히 인간적인 영역이 캠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도 되게 움직이기 싫어하는 타입이거든요. 집에 있으면 몇 날 며칠 있을 타입인데, 그래도 신랑은 좀 이렇게 뭐 귀찮아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따라 나서게 됩니다. 저도 혼자서는 아마 안 될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 같은 타입들 있으시잖아요. 있으실 거예요. 근데 주변에 같이 이게 끌어주시는 분이 없으면 분명 이렇게 나오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건 압니다. 근데 일단은 저도 이렇게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나서면, 이 자연 안에 있으면, 저도 양평이다 보니까 자연과 가까운 데 있지만 그래도 이 뭔가 집을 짓고 이 캠핑을 하기 위해서 텐트를 치고 뭐 일일이 이런 것들을 좀 번거로움들을 행할 때 또 잠도 좀 불편하게도 자고 하다 보면 제가 어제 딱 들었던 생각이, 와, 제가 확 깨어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깨어나는, 게 정신이 번쩍 드는 느낌? 그러니까 어딘가 나가 있던 정신이 탁 저한테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되게 각성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몸의 감각이 딱 아주 예민하게 딱 이렇게 반응하는 느낌? 그러니까 정말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서 어떤 그 육감, 어떤 동물적 감각이 딱 깨어나는 그런 또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 내가 자연 속의 일부구나, 자연의 하나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면서 내 안의 감각을 좀 한번 긴장돼서 곤두세워보는 것도 삶에 있어서 중요한 환기의 수단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많이 이제 도시 생활을 하고 있고 자연과는 좀 떨어져 있는 삶을 살다 보니까 스스로가 내가 자연의 일부구나라고 하는 걸 되게 많이 잊어버리게 되죠. 근데 그럴 때 그래도 조금은 편리성을 갖추어 있지만 자연의 감각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캠핑이라는 일 해보시면, 나도 자연이구나 라고 하는 거 느끼면서 인간의 본질, 자연의 본질, 어떤 그런 것들의 공통점을 느끼고 삶의 환기를 느낄 수 있는 일이라 그냥 적극 좀 추천해보고 싶다라는 생각과 함께 제가 어제 그렇게 정신이 바짝 들었다는,
온 감각이 탁 열린 느낌이 들었다라는, 정신이 나가 있는데 그게 탁 들어온 느낌이 들었다는 이야기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제가 어떤 이야기를 이게 좋아요, 뭐 이거 해보세요 라고 저는 그런 용어는 잘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떨까요? 뭐 어떻게 생각드세요? 뭐 질문을 던져보거나 그랬다라고 저 스스로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유는 일부러입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했었어요. 뭔가 이건 이렇게 해보세요, 이겁니다 라고 단정 짓는 부분들이 저한테는 좀 글쎄요, 그게 단정 지을 거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열려 있는 생각, 각자의 의견이 있고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또 살아온 철학도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뭐 그거를 느꼈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혹시는 뭐 깨달았다고 해서 그건 내가 깨달은 거지 누구에게 그겁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아이들에 대한 부분은 저는 조금 이겁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아스트리트 린드그렌과 방정환 선생님 책을 그 분들의 이야기 이제 소개하면서, 아이들은 영혼에 바르는 연고다, 영혼에 바르는 반창고다, 그리고 아이들은 미래에서 온 존재다, 이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어떤 관념적이고 그냥 상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육아해 보신 분들은 느끼시죠. 아이들이야말로 정말 나를 현재 깨어있게끔 만드는, 각성해주는 사람들이고, 또 정말 나의 영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끔 해주는 존재들임에는 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어쩌면이 아니라 유일하게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고요. 또 근래 이렇게 아이들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어떤 유튜버 분께서 하신 말에 저도 극히 공감한다라고 썼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발달 상황이 그래요. 제가 아이들 연극 수업을 하니까 저도 아이들에 대한 이제 어떤 발달 과정에 대한 공부가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가장 신뢰하는 거는 루돌프 슈타이너, 발도르프 교육의 창시자 루돌프 슈타이너가 이야기한 아이들의 그 7년 동안 이렇게 발달 단계로 보는 부분이 저는 가장 많이 공감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0세부터 7세까지는 굉장히 감각적인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또 도덕적인 교육이 은근히 필요합니다. 그게 죽어있는 교육을 받아들이는 때라고 하거든요. 그 시기는. 그러면서 이제 감각적인 거, 그래서 보고 만지고 막 본인 직접 이렇게 해보는 부분들, 그 다음에 7세부터 14세까지가 이제 그 시기는 신뢰가 가는, 믿음이 가는, 뭔가 존경이 가는, 그런 믿음이 가는, 신뢰가 가는 그런 어른들로부터 어른들이 있었을 때 비로소 배우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적인 시간이거든요. 7세까지가 감각이라면 이제 8세부터 14세까지는 감정. 그래서 주위에 그런 어른들, 정말 저 어른 존경할 만하네, 그런 부분들로 하여금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제 14세 이후부터 21세까지가 본인의 판단, 의지가 이제 발동을 하는 시간이 되죠. 그래서 소위 그때부터 어떤 사춘기의 반항적인 부분들도 일어나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아직 저희 아이는 이제 8세부터 14세 그 기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하는 어른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감정체를 경험하고 그런 시간이라서, 이제 그 8세, 14세 이후가 되면 아이들은 저절로 아무리 어른들이 야 어디 가자, 함께 뭐 하자 라고 해도 아이들 자체가 그거를 뭐 일부러가 아니라, 부모가 뭐 싫고 좋고 이런 감정적인 부분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냥 독립해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별로 찾게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요. 근데 그 당시까지 8세부터 14세까지 그런 자녀와 그런 어떤 원활한 유대관계, 긴밀한 유대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되면 조금 아쉬움들이 남아서
14세 이후의 아이들과 뭔가 긴밀한 일들을 하고 싶어 하고 또 뭔가 얘기도 더 깊이 있게 나눠보고 싶기도 하는데 되지 않죠. 아이는 이미 자랐기 때문에 아무리 관계가 이제 좋게 자랐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에는 각자 나름대로의 비판적 사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어른들은 왜 이렇게 딴지를 걸지 하는 것처럼 자기 이제 주장들이 강해지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저와의 제 딸아이가 지금 4학년입니다. 그래서 저와의 이런 긴밀한 유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는 올해나 내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지 않더라고요. 근데 요 시기 동안 부모랑 그래도 좀 긴밀한 관계, 그 다음에 아이들이 생각할 때도 자기와 함께 뭔가 이렇게 함께 시간들을 보내주는 부모와 보냈던 시간들이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우리 지금 어른분들 느끼시잖아요. 참 희한하죠. 그 어린 시절이 뭐간디. 그냥 아지랑이 같은 시간이라고 누가 표현한 것에 저 공감했거든요. 정말 기억나지 않는 시간이에요. 근데 제 몸 안에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향기로, 흔적으로, 깊은 무의식으로 남아 있어서 그걸 나를 하여금 발목을 잡기도 하고 나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참 희한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이제 지금 50대라 맞고 자랐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는 저를 그렇게 막 때리고 막 심하게 욕을 하고 그렇게진 않으셨지만 일단 학교에서부터도 체벌이 이루어졌고 체벌에 대해서 뭐 정당화가 됐었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었고 그런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의 어떤 인성이나 인격 어떤 존중을 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저도 보내질 못해서 제가 그걸 받아보질 못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이 뭘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이론서적을 보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아니었잖아요. 아이들한테 욕하고 때리고 어떤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이 됐던 부분들이 아니었잖아요. 그건 분명 아니었으니까 일단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는 전면적으로 안 해야 된다라는 건 우리 어른들이 알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좀 더 나아가서 신뢰할 만한 어른이 돼주자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과연 뭘까요? 그냥 아이들과 어떻게 보면 같은 시간들을 좀 더 많이 공유해주고 그 시간 안에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선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보시는 분들은 뭐 시간이 되니까 뭐가 여건이 되니까 저렇게 할 수 있나 보다 하지만 저는 또 어떤 나름의 다른 부분을 포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다 어떤 포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또 어떤 부분의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느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기는 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이들 5학년, 6학년 때까지가 저는 정말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불편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5학년, 6학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이랑 조금 더 대화해 보려고 하고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고 아이가 원하는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을 해봐도 좋을 시기, 그때는 조금 받아들여주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걸 회복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뭐 10년 이상 그 아이와 그렇게 잘 어떻게 보면 어긋났던 시간들이 있었다면 그 배의 시간을 보내줘야 아이와의 관계가 원활해집니다. 아이와의 관계가 원활해지는 건 왜 좋을까요? 그 아이한테도 좋잖아요. 그러면서 또 둘의 부모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게 되면 어른들도 부모들도 덜 힘듭니다. 아이가 성장해 나갈 때 그런 것들에 괜한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아도 돼요. 내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예, 아이 인생 살면 되고 그 다음엔 부모 인생을 살면 되니까요. 근데 아이 인생에 조금 더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그래서 자꾸 지금 강조합니다. 4학년, 5학년 정도 초등학교 이 정도 시간이니까 그 정도 시간은 다른 것 무엇보다도 아이와의 시간에 조금 더 함께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이 캠핑이라는 것도 또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장비나 이런 것들 캠핑 장비 어려우실 수 있는데 요즘은 이 캠핑장 안에 펜션도 함께 운영이 되기도 하고 또 요즘 또 뭐 차박이라는 것도 있고 하니까 좀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전 캠핑을 추천하는 게 아이랑 긴밀한 관계를 유지도 할 수 있으면서도 뭐 뭐든 하나씩 같이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물론 저도 애가 막 수영한다 그러면 같이 들어가고 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아이가 일정이 닿을 때 제가 이렇게 캠핑 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엄마 나와서 뭔가 하는 건 좋아하지 않는데 이렇게 와준다라는 것에 의미를 예 두고 있지 않을까, 그래도 마음속에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오는 겁니다. 아, 그리고 캠핑을 오면 어른들이 조금 더 편해요. 애들이 그냥 좀 뭔가 저희가 어떤 그 제약 없이 좀 집에서 같은 경우에는 좀 잔소리가 있잖아요. 뭘 먹더라도 뭐 흘리고 뭐 이렇게 치워야 되고. 근데 여기서는 또 그리고 라면 먹는 것도 또 부모가 되게 이렇게 관대해집니다. 또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좀 유연한 관계, 편안한 속에서 지낼 수 있는 것이 저는 이 캠핑이라고 생각해서 5, 6학년까지 마지노선이니까 조금 아이와의 보내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이 영상 찍어 보았습니다. 네, 뭐, 네, 나는 안 되는데, 혹시, 이렇게 뭐, 저기 도와주니까 신랑이 되니까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 가정 안에는 가정마다 다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 거 아시죠? 또 제가 또 어떤 부분을 포기하고 살고 있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한 번쯤 아무튼 아이와 이런 초등학교 시간 지내보시라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뒤에 살 날이 편해집니다. 연극술사였습니다.